안녕하세요. 24살 흔녀입니다. 저는 현재 띠동갑 36살의 남친과 3년째 연애 중이고 내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장남이고 4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 저의 시누이가 될 분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의사이고 본인도 공무원이라 아이 키우는데 금전적인 여유라든지 휴직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 때문에 일이 터졌네요. 여동생 본인은 모르지만 여동생을 극진히 아끼는 오빠 마음에서 생긴 일인 건지 마음이 복잡해서 저도 정리가 안 되네요. 저는 남자 형제가 없고 차녀라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잠시 있다 와서 어제 오랜만에 만나 같이 저녁을 먹으며 한 잔 기울이고 있던 중 남친이 말하더군요. 우리가 결혼하면 제가 맏며느리라서 할 일도 많고 책임감도 크고 더 현명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내조를 잘해야 본인이 더욱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도 내 남편 높은 자리까지 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하겠는데 맏며느리로선 뭘 바라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남친은 김장이라든지 어른들 모시는 거라든지 할 일이 많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장은 시부모님네랑 우리랑 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오빠가 지난번 김장 때 엄마가 해주는 김치 돈 들이고 가지고 오면 된다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약간 당황한 듯 하며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가 연세 드셔서 기력이 없으면 자기가 김장해서 동생네도 줘야 하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차더군요. 동생네? 동생네 김장을 내가 왜 해줘? 동생은 이미 결혼했는데 거기까지 내가 해야 돼? 하고 물으니 동생이 우리 엄마 김치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챙겨줘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동생이 먹고 싶다 하면 와서 같이 김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 같이 김장하고 나눠 가지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남친은 동생은 자기네 시댁 가야 하는데 어찌 여기까지 와서 김장을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럼 나는 뭐길래 시누이 김장까지 해줘야 돼? 내가 며느리로서 새가족이 되는 거지 그쪽 김장까지 해주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런 거 바라는 거면 종을 들여. 나는 못해. 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왜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독을 품고 얘기하냐며 어차피 결혼하면 저는 시누이보다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저 그 말 듣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시누이보다 아래? 미친 거죠? 아무리 사회생활하면서 직급 체계에 익숙하다 해도 저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되물었어요. 시누이보다 아래라고? 오빠의 여동생이잖아. 나는 오빠의 아내야. 라고 하니 그래도 아래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종이냐고 따져 물으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쪽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오빠랑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끝이냐. 혹시 오빠 생각은 그런 거냐 했습니다. 남친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오빠가 내가 시집왔으니 나는 맏며느리로서 다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난 우리 집에서는 나온 사람이라 끝이고 오빠는 오빠 동생이니까 내가 김장도 해줘야 하고 오빠 동생은 공주님이네 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집에서는 여동생이 왕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찼습니다. 왕?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럴 거면 난 시댁김치도 안 먹고 시댁도 안 갈 테니 오빠가 김장해서 먹고 오빠 동생 김장도 오빠가 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이면 결혼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못한다고 어디서 종노릇을 시키려 하냐고 받아치고 식당에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네 엄마가 어떻게 하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아내한테 받길 원한다면 결혼하지 말고 엄마 젖이나 만지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저더러 진짜 이렇게 철이 없는 어린애인 줄 몰랐다고 하길래 저도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받아쳤습니다. 이후 오빠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멀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다른 지역이거든요. 위에 글에 있듯이 해외에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 먹은 거였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혼자 술 마시길래 어이가 없어서 유치하게 뭐하냐고 물으니 생각 좀 해보자고 하더군요. 각 방 들어가서 생각한다 그러면 해결이 되냐.
부부도 평생 맞춰 살듯 연인도 마찬가지인데 오빠는 오빠 고집만 부리고 오빠 말대로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 결혼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다행이야? 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랑도 혹시 이것 때문에 결혼 깨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픈 구석 찌른 것 같아 심한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짚어보긴 해야겠더라고요. 남친이 전 여친과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전 여친과는 문제 없었다며 정색하며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뭘 어쩔 거냐. 지금 생각하는 게 만나고 헤어지는 거를 생각해보자는 거냐. 대화를 해서 맞추고 풀거나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혼자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거라며 저도 가서 혼자 생각 좀 해보라고 혼자 있게 문을 닫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을 닫고 각자 방에 있다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방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따라 나와서 잡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파트 밑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10분인가 지나서 데리러 오더군요. 쓸데없는 얘기 몇 마디 주고받다가 춥기도 하고 지금 집에 갈 수 없어서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려고 이불을 펴놓은 방에 이불이 개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3차 빡쳤습니다. 이불은 왜 개어놓았냐? 나가니깐 아주 가라고 신나서 이불도 치웠냐고 물었습니다. 본인 침대에 제 이불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치운 거라고 하더군요. 내 짐도 내가 나간 순간 갖다 내놓지 유치하고 어이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남친은 안방에, 저는 옆방에 들어갔고 전 문을 잠그고 혼자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진짜 신우의 집안 살림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오빠네 어머니는 만나면 저 아까워서 일 못 시킨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종이 된 것 같고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직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잠깐 쉬는 중인데 더더욱 비참하고 제가 쓰레기 같아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사이다 답변 좀 주세요. 헤어지라는 건 알겠는데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댁에서 신우가 왕이고 며느리는 손아래 신우보다 아래라는 개 헛소리를 한 남친과 헤어지고 왔습니다. 후련하네요. 사실 시원섭섭하고 그렇긴 합니다. 사이다 후기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헤어지는 게 제일 사이다라는 분들 말씀처럼 헤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참으려고요. 내뱉는 순간 다시 죽지도 못하는 게 사람 말이니까요. 만난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런 개썩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몰랐네요. 1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 두 사람이 결혼하기엔 서로 진심으로 양보하지도 못한다는 것 정도의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연봉이 몇 억씩 되냐, 못 배운 사람이냐, 그러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대학에 석사도 하고 박사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 정도였는데 개인 사정상 모은 돈이 없어 둘 다 밑바닥에서 시작하려 했습니다. 집도 제가 해가서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면 다들 더 욕하시겠죠. 대출이 아니면 집을 못 태운다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런 계산 안 하고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대화로서 이해를 하려 했는데 그런 생각하는 걸 알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 사람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웃겠죠. 비웃겠죠.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충고와 함께 많은 걸 얻었습니다.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하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나눈 대화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됐으니 더 할 게 없네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친분이랑 결혼하면 님이 아래라고요? 남친분 병신 같네요. 오빠의 부인인데 님이 손윗사람인 거죠. 님 남친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이런 일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도 키우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정말. 세 번째 댓글. 남자 못 배웠니? 위아래 서열도 모르는 것 같네. 네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이것도 삶의 일부요, 배움의 일부지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고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저 남자분은 앞으로도 결혼하기 힘들 거예요. 아내를 내 삶의 동반자라고 여긴다면 소나는 신우보다 서열이 아래라는 이런 헛소리는 결코 할 수 없거든요. 저 남자한테 아내랑 무엇인지 결혼이란 무엇인지 미리 님이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거 하나는 고맙네요. 마음 잘 추스리세요.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